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꺼려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왕을 현혹하고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역사에서 지워진 그녀들은 누구였을까요? 실록이 악녀로 낙인 찍은 조선 왕실 여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500년 역사를 기록한 방대한 문서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왕실 여인들에 대한 기록은 매우 신중했고 잘못을 저지른 여인에 대해서는 가차 없었습니다. 실록이 정한 악녀의 기준은 명확했는데 첫째는 왕을 현혹하여 정사를 어지럽힌 자, 둘째는 질투와 투기로 왕실을 혼란케 한 자, 셋째는 주술이나 저주로 다른 이를 해친 자, 넷째는 신분을 넘어 왕권에 도전한 자였습니다. 이런 죄목에 해당하는 여인들은 실록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되었고 때로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았으며 후대의 경고의 사례로 활용되었습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사관들은 왕 앞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고 모든 일을 상세히 기록했으며 특히 왕실의 비행은 더욱 철저히 남겼습니다. 왕실 여인이 죄를 지으면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실록에 기록되었고 처벌 내용까지 상세히 남겨졌으며 이것은 후대 왕실 여인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이 항상 객관적이었던 것은 아닌데 사관들도 사람이었고 당시의 가치관과 편견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기록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록에서 악녀로 기록된 여인들 중 일부는 시대의 희생자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았고 조금만 법도에서 벗어나도 비난받았으며 왕실 여인은 더욱 그랬습니다. 질투는 여성의 본능일 수 있지만 조선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악덕이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악녀로 낙인 찍힌 여인들 중 일부는 단지 시대를 잘못 만났거나 남성 중심 사회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역사학자들은 이런 악녀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록의 기록은 강력하고 수백 년간 쌓인 악녀의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으며 오늘날까지도 이들은 조선 최악의 여인으로 기억됩니다. 이제 실록이 가장 가혹하게 기록한 3명의 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장녹수, 희빈장씨, 수계아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악녀 낙인의 무게와 그 이면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녹수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인데 출생 연도도 모르고 본관도 명확하지 않으며 심지어 어떻게 궁궐에 들어왔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일설에는 기생 출신이라고 하고 다른 설에는 천민 출신이라고도 하며 확실한 것은 신분이 매우 낮았다는 것뿐입니다. 1500년대 초반 장녹수는 연산군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기 시작했고 뛰어난 미모와 재주로 왕을 사로잡았으며 곧 연산군이 가장 아끼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장녹수의 문제는 단순히 총애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정사에 깊이 개입했고 왕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왕권을 이용했습니다. 연산군은 원래 폭군의 기질이 있었지만 장녹수를 만난 후 더욱 악화되었는데 그녀가 연산군의 관기를 부추겼고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정사를 돌보지 않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녹수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고 자신의 가족들을 고위 관직에 앉혔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들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실록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요부로 왕을 현혹하여 조선을 망치려 한 악녀라고 매우 가혹하게 기록했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새 왕으로 옹립한 사건인데 이때 장녹수도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장녹수를 잡아들여 연산군을 현혹한 죄와 국정을 문란케 한 죄를 물었고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장녹수는 처형되기 전 자신은 단지 왕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능지처참이라는 조선 최고의 극형으로 처형되었고 가족들도 모두 처벌받았으며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되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장녹수를 기록하면서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냥 녹수라고만 했고 때로는 요부라고 지칭했으며 그녀의 악행을 상세히 나열했습니다. 실록은 장녹수 같은 천한 여인이 왕을 현혹하여 나라를 망친 것은
왕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여인의 죄가 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교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데 남성은 현혹당한 피해자이고 여성은 현혹한 가해자라는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입니다. 장녹수는 이렇게 조선 최악의 악녀로 역사에 남았고 그녀의 이름은 요부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후대 여성들에게 경고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인동장씨 가문 출신이지만 가문이 몰락하여 미천한 신분으로 궁궐에 들어왔고 궁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680년대 초 장 씨는 숙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었고 곧 후궁으로 책봉되었으며 1688년 왕자를 낳아 희빈에 올랐습니다. 이 왕자가 훗날 경종이 되는데 당시 왕비 인현왕후는 아들이 없었고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장희빈은 왕비 자리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대결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여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을 조종하여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려 했고 인현왕후의 악행을 거짓으로 꾸며 숙종에게 고자질했습니다. 1689년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집권하고 서인이 몰락하자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위시켰고 장희빈을 새로운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무술이 출신이 왕비가 된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고 신하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숙종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고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폐비가 된 장희빈은 복수심에 불타올랐고 인현왕후를 저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701년 장희빈의 처소에서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는데 인현왕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온몸에 침이 박혀 있었습니다. 또한 장희빈은 무당을 궁궐로 불러 인현왕후를 죽이는 저주 의식을 행했고 이것이 발각되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현왕후가 얼마 후 병으로 사망하자 사람들은 장희빈의 저주가 통했다고 믿었고 숙종은 격분하여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1701년 10월 장희빈은 자신이 낳은 아들 경종이 보는 앞에서 사약을 마시고 죽었으며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범죄자로 처형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희빈장 씨는 장녹수와 함께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실록은 그녀를 천한 출신으로 왕을 현혹하여 왕비 자리까지 올랐다가 질투와 저주로 자멸한 악녀의 전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저주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고 왕비였던 사람을 저주한 것은 왕실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으며 그녀의 악행은 후대까지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장희빈도 시대의 희생자였다고 주장하는데 낮은 신분 출신이 왕비가 된 것 자체가 조선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웠고 신하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인현왕후 지지 세력의 압박이 그녀를 극단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수계하 씨는 진주하 씨 가문 출신으로 성종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진주하 씨는 명문가였고 하 씨는 용모가 뛰어나 성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숙이라는 높은 품계를 받았습니다. 1480년대 중후반 수계하 씨는 궁궐 안에서 상당한 권력을 휘둘렀는데 성종이 그녀를 자주 찾았고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줬으며 다른 후궁들도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 씨의 문제는 극심한 질투심이었는데 성종이 다른 후궁의 처소로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했고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하 씨의 충격적인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성종의 다른 후궁이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하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고 그 후궁을 찾아가 임신한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왕의 자손을 품은 여인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대역죄였고 하 씨의 행동은 궁궐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후궁은 다행히 유산하지는 않았지만 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 사건은 즉시 성종에게 보고되었으며 성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실록과 야사에 따르면 하 씨의 범죄는 폭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후궁들의 음식에 의심스러운 약을 타게 했고 저주 인형을 만들어 경쟁자들을 해치려 했으며 무당을 매수하여 주술을 행했습니다. 또한 하 씨는 성종에게 다른 후궁들의 악행을 거짓으로 고자질했고 왕을 조종하여 자신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려 했으며 궁궐 안에서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궁녀들은 하 씨를 두려워했고 다른 후궁들은 그녀를 피했으며
심지어 왕비조차 하 씨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했습니다. 1488년경 성종은 더 이상 하 씨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신한 후궁 폭행 사건과 각종 음모와 저주 의혹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하 씨를 패출했고 수계 품계를 박탈했으며 궁궐에서 쫓아냈습니다. 하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가족들도 그녀를 원망했고 가문은 큰 수치를 당했으며 하 씨의 친척들도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10년 후 연산군 시대 갑자사화 때 하 씨 가문은 더 큰 화를 입었는데 하 씨가 패비 윤 씨를 모함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남은 가족들이 처벌받으며 사실상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실록은 하 씨를 질투와 폭력으로 자신과 가문을 모두 망친 어리석은 악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악녀를 살펴봤습니다. 장녹수, 희빈장 씨, 수계하 씨. 실록은 이들을 모두 왕을 현혹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용서받을 수 없는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은 완전히 객관적이었을까요? 사관들도 사람이었고 당시의 가치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이고 가혹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해야 했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왕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왕비나 후궁이라 해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었고 오직 왕을 섬기고 아들을 낳는 것만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은 자연스럽게 권력을 얻게 되었고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악녀 낙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천한 신분 출신이었고 희빈장 씨는 무수리 출신이었으며 이들이 왕의 총애로 권력을 얻자 신하들은 이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사회는 여성의 질투를 최악의 악덕으로 규정했습니다. 7거지악 중 하나가 질투였고 질투하는 여성은 쫓겨나도 당연했으며 왕실에서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한 남성을 여러 여성이 나눠 가져야 하는 후궁제도 자체가 문제였고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으며 특히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강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계하 씨가 동료 후궁을 폭행한 것은 물론 잘못이었지만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은 후궁들을 경쟁시키는 시스템이었고 왕의 총애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 중 일부는 이런 악녀들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악한 여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녹수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연산군의 관기를 혼자서 뒤집어 쓴 희생양이었을까요? 희빈장 씨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신분차별과 당쟁의 희생자였을까요? 수계하 씨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후궁제도가 만든 비극의 주인공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폭력과 저주는 분명 잘못이었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으며 처벌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그렇게 만든 조선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록이 악녀로 낙인 찍은 여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스캔들이 아니라 여성 억압의 역사이자 권력 구조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